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지난 금요일 상한가로 들어간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름은 회사 이름 굉장히 낯이 익는데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뭘 가지고 그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5천억이 살짝 넘었는데 1조 도전은 가능한가?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선익 시스템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OLED에 대한 기본 기초 교육이 좀 필요한데 이거 정말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를 좀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다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OLED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기업들도 많고 이런 모습인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지루한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은 5,345억입니다. 네,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다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실리는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이번 주에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한가로 오니까 수급치를 보면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은 뭔가를 봤던 것 같아요. 꾸준히 사는 모습이고 우리 국내 투자가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물려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올라오니까 좀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이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 국내 기관 투자가가 얼마나 여기에 힘을 발휘해 두냐. 특히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이런 그 기술주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역할이 수급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탐방을 제일 많이 하는 게 IT 기업인데 뭔가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가서 보고 와서 샀다는 것은 거기에 장점이 있고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뭔가 추가 계약이 있는다든지 이러한 호재를 봤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국내 IT 기업 종목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모습을 많이 봐야 된다. 외국인은 살짝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그러한 헤지펀드들이 이러한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종목도 5천억짜리 종목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가들을 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까지 매력을 못 느꼈던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측면에서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기관 투자가들의 실망한 매물들을 외국인들이 보충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업인가? 대체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인가? OLED 디스플레이의 증착 장비 업체인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판이 있을 거죠. 여기다가 뭔가를 증착해서 OLED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뭔가를 증착해주는 그러한 증착을 만드는 장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이제 주저주를 썼는데 이런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OLED란 뭔가, OLED란 뭔가, 이 OLED에 대해서 오르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자체 발광,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거죠. OLED는 전자가 여기 상태, 뭔가 빛을 확 발휘한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빠지거나 열이 전자가 발열을 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바꾸는 그러한 소자다. 발광 물질에 전기를 가해 스스로 빛을 낸 방식이다. LCD는 백 유니트 뒤에서 빛을 쏴주면서 색깔이 구현되는데 이 OLED는 자기 스스로가 빛을 발행하는 자체 발광 유기물질이라는 거죠. 자체 발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LED에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발광 물질로 이루어진 발광층, 우리가 EML층이죠. EML층, 당연히 단어가 중요합니다. Emission Material Layer, 이곳에서 전자, 일렉트론과 전공 홀이 만나서 빛을 발행해서 색을 낸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발광층에 EML층이라고 하는데 전자와 전공이 효과적으로 이동하여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를 이동해주는 수송층 ETL층이라고 하고 전공을 또 이동해주는 전공층, 수송층 등 보조층들이 존재하는데 이 보조층들은 OLED 발광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복잡하죠?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자는 마이너스에 있고 전공 홀은 플러스에 있는데 여기서 EML층, 2층에서 만나서 빛을 발휘한다는 거죠. 네, 2층에서 만나서 그러면 이 플러스 전공이 움직이려면 HIL층 전공을 주입해주고 전공을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HTL층을 만들고 이 층이 EML층에서 만나는 거죠. EML 발광층에서 또한 전자가 캐소드에서 EIL 전자를 주입해주면 전자 이동 층을 통해서 수송로를 통해서 이 EML이라는 발광층이 만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인 전공과 마이너스 전자가 만나서 빛을 발행해두는 EML층에서 만나는 구조.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 층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뭔가를 복잡하게 쌓아서 만들어주는 게 OLED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이 기계를 만들어준 게 바로 선익 시스템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죠? OLED 발광층을 형성하게 만드는 증착 장비. 이걸 만나서 빛을 발행해서 자체 발광하도록 만들어진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기계. 이게 바로 선익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전공이 발광층에서 만나서 빛을 자체로 발광하게 만들어진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진 기계. 이게 바로 선익 시스템이 만드는 파는 그러한 제품이다. 굉장히 뭔가를 증착해주고 얇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사의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 장비인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장비이다. 증착이라는 것은 evaporation은 이 전체 공정은 EML 발광층과 HIL 전공 주입층, HDL 전공 수송층, ETL 전자 수송층, EIL 전자 주입층 등 보조층을 포함한 6위층을 형성하는 그러한 공정이다. OLED는 캐소드 음극에서 EIL에서 전자가 주입되고 ETLG나 EML 발광층에 도착하게 된다. 반대로 전공은 양극 에노드에서 전극 양극에서 출발하여서 HIL 주입이 되고 전공이 주입되고 HDL 전공 수송층을 거쳐서 EML 발광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죠. 전자와 전공이 만나서 빛을 내게 해주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으로 잘 만나서 빛을 발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계 제품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 만드는 OLED 증착 장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딱 두 개죠.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 두 개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주로 소형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OLED를 만들고 LG 디스플레이는 TV에 들어가는 OLED를 만든다. 서로 같은 논리로 출발하지만 결국 기술의 발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서프라이 체인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QD OLED의 서프라이 체인, 플렉스 OLED, 일반적인 OLED, 우리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 OLED를 만드는 그러한 서프라이 체인이 쭉 나와 있죠. PI 기판은 오닉 IPS, AP 시스템, ICD, CMS, 캐논 도끼, 증착 장비는 캐논 도끼하고 삼성은 캐논 도끼를 사용하죠. 네, 선익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쭉 있죠. 기타 물류장물 SFA, 로체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K믹, 차면지링, SFA, 미래컴퓨터, 후공정은 이오 테크닉스, 필옵틱스, 제스텍, SFA 이런 쪽으로 쭉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붙여놓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의 증착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OLED 증착 장비에는 선익 시스템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일을 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는 캐논 도끼하고 선익 시스템 두 개를 OLED 증착 장비를 쓰죠. 화이트 OLED는 야스 것을 쓰고 있습니다. OLED 중에서 큰 대형 OLED를 화이트 OLED를 만드는 LG 디스플레이의 독특한 기술인데 여기에는 야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익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논 도끼라는 세계적으로 OLED 증착 장비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 여기에 뭔가 컴플릿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캐논 도끼가 2023년 초에 8세대급 OLED 증착 장비 1.8조 원을 제시했다. 과연 이 8조 원이 비싼 거냐 싼 거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일본 캐논 도끼가 노트북 PC용 OLED 생산을 위해 8세대급 증착 장비 공급 가격으로 1조 8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캐논 도끼는 누가 사용한다 해서 삼성 SDI가 사용한다 해서 삼성 SDI 것은 누구로 주로 많이 합니까? 이건 애플용이란 거죠. 애플용. 이 애플용에 주로 캐논 도끼가 사용되는데 증착 장비에 기존 6세대 1500mm 고박이 가로 세로가 1800mm 그러면은 약 뭡니까? 1.5m하고 18m 가로 세로 1.5m 18m 이 원판 크기는 거죠. 이게 6세대이고 7세대 8 지금 8세대는 훨씬 더 크겠죠. 증착 장비와 비교하여 7배가량 비싼 금액이다. 6세대는 3, 4천억 했다는 거죠. 그런데 8세대는 원판이 더 커지니까 1.8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6세대 한 개당 총 투자비가 2조 원에 맞먹는 금액. 증착 장비 하나를 1.8조 원을 사면은 한 개 라인을 만들 때는 이제는 5조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6세대 한 개 증착 장비가 3, 4천 원 할 때 한 개 라인을 만드는데 2조 원이 들어갔는데 가격 협상을 통해 도입 단가를 일부 낮춘다고 해도 투자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투자 타당성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소성이 큰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캐논 도끼 증착 장비인데 이 사람의 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이거 증착하는데 이만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라인에서 뭐 전공층 만들고 수동층 만들고 EML층 만들고 여기서 증착을 하고 이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우리 ASML이 EUV 장비를 만들 때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계 하나에 몇천억씩 하는데 이런 기계 안에서 빛이 번쩍번쩍하고 3, 4천억인데 이건 1조 8천억짜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사람 크기가 이 정도니까 하나, 둘, 사람이 한 50m 크기는 될 것 같아요. 쭉 일관된 증착 장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캐논 도끼가 8세대, 6세대보다 훨씬 큰 원판을 만드는 그런 OLED 증착 장비에 1.8조 원을 이걸 하나를 다 만드는데 과거에는 3, 4천억이었는데 6세대는 3, 4천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 8천까지 가격을 올려서 제시했다는 거죠. 8세대 OLED 장비값 6세대보다 7배가 더 비싸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당초 8세대 OLED 라인 투자를 검토할 때부터 증착 장비 가격이 종전 대비 비쌀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 기판 사이즈가 커지면서 장비의 물리적 크기가 커진 데다 기판 크기가 커지면서 FMM, 파인 메탈 디스크를 제어하는 난이도가 높아진 탓이죠. 파인 메탈 디스크는 이렇게 사로세로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증착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한 나노급이죠. 더욱이 8세대 설비는 적색, 녹색, 청색 발광층 소지가 수직으로 2층으로 두 개를 쌓는 구조에서 난간이 더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층이 아니라 두 개를 쌓은 구조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레드, 그린 이 발광층을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쌓았는데 이제는 빛을 더 크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높게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층 쌓고 옐로우 그린층 쌓고 레드층을 쌓고 또 한 번 블루층을 쌓는 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스택으로 이렇게 두 번 쌓아야 되니까 더 많은 증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증착 장비가 많이 사용되는데 일단은 구조적으로 뭔가 비싸고 많이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캐논 도끼 이야기를 들어서 수직으로 2층으로 투스택 텐덤을 쌓이는 구조에서 난간이 존재한다. 그만큼 유기물 증착을 위한 챔버 대수가 늘어나면서 이는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챔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돈이 더 들어가겠죠. FMM 방식의 8세대의 증착, 투스택 텐덤 기술 모두 캐논 도끼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주로 캐논 도끼가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의구점이 있지만 얘하고 선익 시스템 둘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이 좋아하는 캐논 도끼가 가격을 높게 썼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그 높은 가격에 대해서 삼성과 LG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패널 생산을 위해 캐논 도끼로부터 도입한 8세대급 증착장비는 FMM 방식이 아닌 OMM, 오픈 메탈 마스크 장식이었다. 파인 메탈이 아니라 오픈, 파인 메탈 방식이 훨씬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이번에 국내 업계가 도입하기로 추진하고 예정인 FMM 방식은 근본 원리가 다르며 난이도가 FMM, 파인 메탈 마스크를 통한 방법이 훨씬 어려운 방법이죠. 다만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8세대 원판 투입 올 15,000장 기준으로 1조 8천억 가격은 업계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존의 캐논 도끼가 한국 중국에 공급한 6세대 설비는 동일한 원판 투입 기준으로 2,500억밖에 안 했다는 거죠. 2,500인데 이걸 1조 8천억으로 7배까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대략 7배 가격을 제시하는 셈인데 캐논 도끼는 작년 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이 가격을 각각 통보했으며 두 회사 모두 크게 난세를 표현했다. 한 디스플레이 투자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조 넘는 수준으로 절대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예상이 너무 비싸다라고 난색을 표현했다. 근데 이렇게 캐논 도끼가 배짱을 부리는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애플이 캐논 도끼 걸 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데 QD OLED 투자 과정에서 삼성이 1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2차, 3차를 투자하겠다고 꼬셔가지고 캐논 도끼의 8세대를 좀 싸게 장비를 가져왔는데 2년이 지나도 2차 QD OLED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Q1 생산 라인을 만들고 아직까지도 Q2 생산 라인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논 도끼 입장에서는 싸게 줬고 2차, 3차 수주를 통해서 원가나 이런 것들 이익 수익을 챙기려고 그랬는데 한번 발주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삼성 쪽에서 이런 것들을 과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치고 나갔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싼 캐논 도끼를 써야 되느냐. 애플이 물론 좋아하지만 삼성과 LG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을 봤지만 이렇게 증착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증착 장비를 만드는 데가 캐논 도끼와 선익 시스템밖에 글로벌 없는데 캐논 도끼가 너무 비싸니까 선익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OLED 디스플레이에서 620억의 장비를 발주를 했는데 누가 발주를 했냐?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시 공장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중에 한 부분을 발주를 한 거죠. 네, 중국 공장에 대해서 2024년 4월 16일에 발주를 해서 2025년 3월 딱 1년 걸리죠. 보통 이거 발주해서 기계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620억 이 수주 발주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중국의 BOE 그렇죠? 다양한 또 기업들이 향후에 이 캐논 도끼뿐만 비싸서 못 쓰지만 선익 시스템 것을 쓸 수 있다. 여기는 삼성이 증명을 해준 거죠. 삼성이 써서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연구용 증착 장비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에서 연구해보고 이게 콜 테스트를 향후에 통과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 연구용 620억 발주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동사가 매력적인 것은 MR기기, OLDOS를 사용하는데 OLDOS의 약자는 뭡니까? OLED 언 실리콘 기판에다 만든 게 OLDOS지 않습니까? OLED는 실리콘 위에 OLED를 형성해서 MR기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누가 만듭니까? 소니가 일단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MR기기는 고해상도가 요구돼 FMM 파인 메탈 방식이 필요하는데 약 3000 ppi급 해상도가 필요하다. 우리 핸드폰이 600 ppi 주사율인데 3000 pp이면 653 5배가 더 밝아야 되죠. 또한 고해상도 패널은 픽셀 피치가 매우 작아 유리기판과 TFD로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SI 웨이퍼 기판 위에 화이트 OLED 발광층과 컬러 필터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된다. 약간 기존의 핸드폰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무슨 기판? SI 기판과 화이트 OLED를 통한 발광층과 컬러 필터를 사용한다. 화이트 OLEDOS 타입은 고해상도를 구현하는데 유리하나 휘도 계산을 위해서는 소비 전력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휘도라는 것은 밝기를 이야기한다. 밝기를 계산해서 전력이 많이 드는 단점도 또 있는 거죠. TV와 달리 배터리로 작동하는 MR기 특성상 저전력 장점이 있는 RGB 방식이 FMM 기술 발전과 함께 궁극적으로 향후엔 사용될 것이다. 이런 기술 진보가 있는데
여기에 선익 시스템이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선익 시스템은 기술력도 보유하고 BOE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OLDOS는 OLED 장점인 높은 명암비, 빠른 응답 속도, 낮은 소비 전력 등에 더하여 부피 및 두께를 줄일 수 있어서 LCD 대비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OLDOS는. 네. 실리콘 기판에 또 OLED를 만드는 거죠. 올해 출시된 애플의 MR기는 소니가 생산한 WOLDOS를 탑재한 것 같다. 중국의 BOA, 시야, 싱실지야? 징실지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OLED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 기업들이 시야, BOE. 특히 BOE는 8인치와 12인치 양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10인치 라인은 P2와 P3 공장에서 추가 투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A2 라인에서 5.5세대 설비를 활용하여 OLED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BOA 12인치 OLED 페이지 1 공장 투자에 증착기를 공급했으며 향후 투자 시 확대 증착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BOE와 굉장히 친한 거죠. BOE가 이번에 뭔가 공장을 하나 증설했는데 업적으로 이 선익 시스템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같이 축하연 증공식에 갔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BOE와 친합니다. 그래서 RGB OLEDOS는 일반적인 OLEDOS인데 이번에 MR 기기에 들어가는 OLEDOS는 그린층, 레드층, 블루층을 이렇게 수평 구조로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았다는 거죠. 이렇게 수평 구조보다 수직으로 쌓은 게 훨씬 더 증착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색을 훨씬 밝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증착 장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증착 장비가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회사가 이제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 특히 삼성에서 수주가 나왔다는 것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의 향후에 보면 2024년 1분기는 얼마가 나오느냐. 수익이 얼마? 145억. 그 다음에 2분기는 280억, 119억, 260억 이런 식으로 이익이 굉장히 2003년보다 2004년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동사가 캐논 도끼에 비싼 걸 대체할 수 있다면 지금 5천억 수준에서 충분히 7천억 1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는 좀 고민스러워.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종목들은 수주 끝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이제 기어버리는데 이 기어버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밖에 답이 없다. 길게 가야 된다. 따라서 엉덩이 무게가 좀 필요한데 그 사이에 변동성이 심한 거죠. 이걸 견딜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 카페로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일매일 저희 카페에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OLED 증착 장비의 핵심인 한국 선익 시스템이 삼성 SDI로부터 중국 공장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다. 향후의 전망이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OLED로 전부 시장이 도는 모습이 있다면 패널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패널 자체는 중국보다는 가격 경쟁이 없지만 증착 장비로는 해볼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선익 시스템을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엉덩이 무게로 오래 버티지 않으면 이 종목을 사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